저는 18년 동안 런던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역사교사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났을까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올해 42살입니다. 런던 외곽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죠. 아니,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던 24살 때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내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교실은 전쟁터가 되었고 저는 교사가 아닌 경비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학생 하나가 책상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선생님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요? 다른 아이들은 웃었고 저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교장실로 불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학부모가 또 항의하셨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는 숙제를 안 해와서 제가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모두 힘든 이야기만 나눴어요. 누군가는 학생에게 물건을 던져줬고 누군가는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교육 컨설턴트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리자베스, 한국 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없어? 3주 동안 서울 학교들을 둘러보는 거야.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뭘 배우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무급휴직을 내고 한국행을 결정했죠. 도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숨 쉴 공간이 필요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에 서 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저에게도 인사를 했거든요. 외국인인 저에게 말이에요. 런던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마주쳐도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의 충격은 더 컸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런던에서는 교사가 들어와도 고개도 돌리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더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을 하면 손을 들고 대답했고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예의 있게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수업 중에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와 떠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도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긴 하지만 서로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했고 계단에서는 차례를 지켰습니다. 화장실 앞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일까? 아이들이 저렇게 예의 바를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서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 저는 수진이라는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38살의 수진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영국에서 오신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우리 수업을 보러 오셨어요. 인사드려 볼까요?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런던에서는 외부 참관자가 오면 학생들이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진 선생님의 수업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부드럽게 했고 틀린 답을 해도 좋은 생각이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고 손을 들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수진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교무실에서 이야기해요. 교무실로 가는 길에 다른 선생님들과 마주쳤는데 모두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선생님도 연배가 있어 보이는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런던은 어떠세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서요. 정말 다르죠. 특히 학교 분위기가요. 저는 솔직하게 런던 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수진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기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아직은 교사를 존중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날 오후 수진 선생님은 다른 반 수업도 보여주셨어요. 어느 교실에서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요.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수진 선생님에게서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육에 대한 신념이 제게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동료 교사와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업 참관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던 저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 선생님이 차를 세우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우산 없으시죠?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를 부를게요. 이 비에 택시 잡기 힘들 거예요. 어서 타세요. 수진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에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면서 수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바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 잠깐 들러가시겠어요? 저녁도 아직 안 드셨다면서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수진 선생님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만 혼자 식사했거든요. 수진 선생님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남편분과 딸 예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진이는 12살이었는데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친구 선생님이에요? 외국인 선생님 처음 봐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이 가득했어요. 수진 선생님의 남편분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매운 것도 드실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예진이는 학교 이야기를 해주었고 제게 영국 이야기도 물어봤습니다. 영국에는 왕이 정말 살아요? 궁전도 있고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식사 후 수진 선생님이 차를 우려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예진이가 영어 공부에 더 관심을 보여요. 외국 선생님을 직접 만나니까 신기한가 봐요. 예진이는 수줍게 영어로 인사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런던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집을 나설 때 수진 선생님 가족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어요. 3주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땠어, 엘리자베스? 한국에서 뭔가 배운 게 있어? 글쎄요,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떠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해도 대답하는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그 맑은 인사가 그리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쉬는 시간에도 우리 건드리면 안 되죠? 교사 터치 금지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교사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학생이 음식을 다른 학생에게 던지며 웃고 있었어요. 감독 교사가 말려도 장난인데 왜 그래요? 라며 대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예의 바른 아이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교무실로 돌아와 보니 동료 교사들 모두 각자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인사도 별로 하지 않았고 대화도 업무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진 선생님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이 그리웠어요. 이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니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 교사로서의 보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들이 꿈만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다시 지친 얼굴에 제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무례함, 동료들과의 삭막한 관계,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민원까지 모든 것이 버거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교육다운 교육이 있었고 교사다운 교사가 있었으며 학생다운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런던에서의 일상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질 때쯤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수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런던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적응이 쉽지 않네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요. 요즘 다시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학교가 너무 삭막해서 매일 출근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과 예진이는 잘 지내시죠? 메일을 보내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 싶기도 했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나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수진 선생님에게서 따뜻한 답장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메일 잘 받았어요. 선생님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날 예진이가 선생님 따라다니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요. 선생님도 그때는 참 자주 웃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 때 예진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메일을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예진이의 순수한 질문들,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식사,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웃었던 그 순간들이요. 예진이가 요즘도 영국 이야기를 자주 해요.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알려준 런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한대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예진이에게 준 영향이 이렇게 크답니다. 메일을 읽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예의 바른 학생들을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런던에서 힘드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분명히 좋은 교사세요. 그때 수업 참관하면서 느꼈어요. 선생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 선생님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이 생겼어요. 런던에서는 제가 추구하는 교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수진 선생님 가족과의 사진들. 그 속에 제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그때 나는 웃고 있었구나. 수진 선생님의 메일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계속 런던에 남아서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제게 공공연히 대들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해요? 쓸데없잖아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교사로서의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어. 주말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가 제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교사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으로 갑니다. 다시 교사이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18년 동안 근무한 학교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한국 국제학교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수진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혹시 국제학교 정보 아시는 거 있으시면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수진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서울의 한 국제학교 채용 담당자를 소개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봤어요. 왜 한국에서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제 진심을 느꼈는지 며칠 후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런던에서의 18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였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야. 서울국제학교 첫 출근 날에 떨리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굿모닝, 미스 엘리자베스. 그 순간 몇 달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진심 어린 인사,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그 웃음이었죠.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러브는 왜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바로 제가 런던에서 했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도 비웃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수진 선생님과 포옹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어때요? 첫 수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수진 선생님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이 용기 내서 오신 것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수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메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오후 수업에서도 아이들의 집중력과 예의에 감탄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깊이 생각해서 대답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학생이 집중했습니다. 하루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런던에서 느꼈던 삭막함과는 정반대였죠.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수진 선생님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 하시니 저도 기뻐요. 예진이도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들어선 교실에서 아이들이 일어나 인사하던 모습, 수업 중 진지하게 질문에 답하던 모습, 복도에서 만난 수진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까지. 나는 이제야 교사로 돌아왔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8년 동안 교단에 서 있었지만 진정한 교사가 된 기분은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이었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 학교 가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랐어요. 런던에서 무너졌던 교사로서의 자신감도 다시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받고 그것이 제게 다시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었거든요.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온 이유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저에게는 서울 버스 정류장에서 본 한 아이의 인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딘가에는 분명 여러분이 꿈꾸던 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